지길 박사와 하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행동을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떠오르는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정리하자면은 주인공인 지길 박사는 인간의 몸에 선과 악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실험을 한 끝에 어떤 약물을 만들어서 자신이 그걸 직접 마셔 인격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나의 인격은 지킬 박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안에 있는 악인 에드워드 하이드이죠. 낮에 지킬 내 모습일 때는 신사와 같이 행동하고 밤에는 하이드가 되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결국 약물을 너무 많이 마셔 지킬 박사를 잃어버리고 하이드만 남아 지킬 박사를 마지막 참여로 쓴 뒤에 스스로 색을 마감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길 박사와 하이드 얘기가 나왔으니 지길 박사와 하이드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되는데요. 가브리엘이라는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가브리엘 변호사는 그의 의사 친구인 지킬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킬은 영국 런던에서 잘 알려진 명의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브리엘의 아주 친한 친구였죠. 어느 날 가브리엘이 런던 시내를 걷다가 어린 소년을 마구 때리고 폭행을 하고 도망을 가는 것을 목격했죠. 그날 가브리엘은 그의 친한 친구인 지길 박사의 병원을 찾아갔는데 지길 박사가 외출 중 지길 박사가 이상한 유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유언장에는 만약 지길 박사가 죽게 되거든 그의 재산을 아까 그 길에서 보았던 흉악한 범죄자인 하이드에게 물려주겠노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발견하게 되었죠. 가브리엘은 도대체 의사인 지길과 깡패인 하이드와의 무슨 관계인가 의심을 갖게 됩니다. 친구 지킬과 하이드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친구 지길이 써놓았던 유언장 생각이 떠올라서 지길 박사에게 찾아갔는데요. 마침 지길 박사가 지길 박사실에서 아까 보았던 폭력배인 하이드가 그 험상한 얼굴로 지길 박사실에서 나오는 것을 맞닥뜨렸죠. 살기등등한 하이드가 지길 박사실에서 나오다니 가브리엘 변호사는 더욱 의심이 증폭되었죠. 살기등등한 하이드는 가브리엘과 맞닥뜨리자 그를 못 본 척하고 휙 지나가 버렸죠. 가브리엘은 문을 닫고 나간 지길 박사실을 놓고 하였으나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 있어서 그날은 되돌아가고 그 다음날 지길 박사를 다시 찾아가 보았죠. 다행히 지길 박사가 반갑게 가브리엘 변호사를 맞아주었죠. 가브리엘은 보았던 유언장 생각이 나서 하이드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봤죠. 지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는 것이었죠. 가브리엘은 아무래도 지길의 대답 모습에서 석연치 않은 것을 확인하고 친구 지길이 무엇인가 폭력배 하이드로부터 재산 문제로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드디어 사건은 터지고 맙니다. 하이드가 유흥가에서 살인사건이 터지고 신문지상에 하이드 수배령이 보도됩니다. 가브리엘 변호사는 아무래도 지길과 하이드 사이에 무슨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불현듯 친구 지길 박사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지길 박사의 얼굴이 불안해 보였고 지길 박사도 자꾸 자기를 찾는 친구이지만은 자기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변호사는 그러면 그럴수록 친구인 지길 박사를 더 안쓰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다시 지길 박사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길 박사실에 들어가 본 지길 박사실에는 지길 박사는 없고 하이드가 쓰러져 있었죠. 가브리엘은 결국 지길과 하이드 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길이 항상 앉아 있었던 의자를 바라보니 지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지길이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편지지 내용을 보니 가브리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편지지가 아니라 고백서나 다름없는 메모장이었습니다.
그 편지지에 쓴 고백서에는 지길과 하이드 관계의 비밀이 적혀 있었죠. 편지 내용을 요약하면은 하이드라는 지길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고백서 내용은 대략 명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지길이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의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하는 일이 힘들어지자 지길은 실험실에서 만든 약으로 또 다른 지길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 낮에는 천사, 밤에는 악마로 변하는 낮에는 지길 박사, 밤에는 폭력배 하이드로 변해 있었죠. 지길도 처음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유흥가의 폭력배로 변신된 하이드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길은 하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갖기도 했었지만 날이 갈수록 자고만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이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결국 명의 박사인 지길이 이렇게 폭력배 하이드가 될 줄은 자기도 꿈에도 모르다가 결국은 몹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지길은 마지막 고백서를 끝으로 그의 절친한 친구 가브리엘의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길 박사와 하이드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작품에서 나오는 지길 박사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이라는 것을 결부시켜서 인간의 몸이라는 것도 약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구분시켜 보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자기도 그 함정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얘기죠. 요즘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에게 온갖 가만히설로 민주주의라는 도구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어려운 민생고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력 유지에만 힘을 들여서 자기들 권력을 가지고 지길 박사와 하이드 모양으로 밤과 낮을 드나드는 것을 보면은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죠. 지길 박사와 같은 정치인들 그 속에 하이드가 없는지 자기는 결코 하이드가 아닐 것이라고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아니지 깊이 반성할 때이죠. 정치인들의 자기는 결코 하이드가 아닌 것이라고 착각, 그것이 문제이죠. 정치인 여러분, 지길 박사가 하이드가 되고 싶어서 하이드가 되었겠습니까? 지길 박사가 하이드처럼 해보니까 맛을 들여서 하이드의 붉은 물에 젖어든 것처럼 정치인이 마치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가브리엘처럼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